하는 것은 약용식물학, 약용동물학, 광물학, 강정학, 그 다음에 약용식물 재배학, 그 다음에 한약 보관학, 한약 약성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용식물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사실은 한약 전반에 관한 걸 수업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떤 형태든 우리가 이 과정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대학에서 약 6년에 걸쳐서 요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포함돼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본초 발전 단계를 보면은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같은 이런 시대적인 분류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제1기 전본초기를 해가지고 선주시대, 한진시대, 최성기, 도홍경의 정유본초 책을 만드는 그 시기를 최성기, 가장 본초학이 기세를 드시는 그런 시기다. 그 이후에 금원시대에 보면 금원 4대가가 주축이 되어서 이 양리설이 만들어질 이 시대를 금원 인류시대라 해가지고 이 4분기를 나누어서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기원 속에 포함되는 주요 저서들인데요. 각 시대별로 본초가 많은 경천을 가져왔어요. 신론 본초경으로부터 한시시대, 6세기 양나라 초, 양나라 시대, 여기에 보면 도홍경 본초경 직주가 나오고 7세기 양나라 시대 신수 본초가 나오고 송시대 명나라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시대에 오게 되면 청나라 시대에 오면 본초 강목섭유, 본초 강목조요라는 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수립되면서 중의학이 나오게 되죠. 중화인민공화국약제라든지 중약제. 신록 본초경은 전설 인물입니다. 신록은 육경이나 해남자나 수신기 사역 이런 역사책에 기록된 전설상입니다. 그런데 이 신록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농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전 기술을 전수하는 아주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도와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록이 대의 약문에 시한 독성력을 판별했다는 기록을 가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날 동양에서 본초 청지자라는 게 있고 신록 본초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천식치료나 합칠치료, 부충작용, 사하작용이라 해서 설사를 시키는 약제를 쓰는 이런 약제들은 지금까지도 이것이 그때 그 시대에 쓰던 약제가 현재도 통용되고 있을 만큼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자료가 되겠다. 이미 신록 본초경 책은 오래전에 없어졌거든요. 본초경 집표라는 책이 나오고, 여기 보면 본초경 집표 같은 책에서 이 오래된 책인데 이쪽에서 보면 이게 한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약용식물이 새로운 약용식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원래 300몇 종 하던 것이 신록 본초경에 365종 하던 것이 670종이 되고 또 본초경 집표만 730여 종이 수록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으로 느껴봐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연 속성 분류법이라고 해가지고 풀은 꽃이면 꽃, 돌이면 돌, 그 다음에 풀, 나무, 또 충수는 벌레죠. 충수, 또 짐승이나 벌레, 과일이나 채소,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미국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 그때 그 방법이 시대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이미 벌써 약물의 채취식이라든지 저장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진품인지 진품이 아닌지를 감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초를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법제 한다는 말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한약을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독성이 있는 약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 독성을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 질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예. 그런 포제 방법, 포제 방법, 제약 규모, 약을 뭐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설명이 일관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고요. 신수본초, 이 책도 상당히 괜찮죠. 이 책들은 명나라 시대에 와서 본초 구매 종료. 요게 이제 국가에서 이 책임을 맡겨서 편찬하는 두 번째 본초서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본초학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책으로 만들었던 그 실론 본초경 다음으로 꼽는 것이 아주 거대한 그 서적인데 본초 강목을 꼽습니다. 이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본초 강목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본초 강목은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약 500년간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이 출판된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가지고 얼마나 만들었냐면 16부 62류, 1892종의 약물과 1100성포의 약도를 그렸다. 지금은 여러분 뭐 디카가 타타타타타 찍으면 내가 한번 찍어보니까 카메라를 충전을 딱 해가지고 한 3개, 디카 3개를 가지고 나가서 찍어보니까 한 2800카트 정도가 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져오면 바로 그냥 우리가 뭐 이세에서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뭡니까? 눈으로 약초를 관찰해가지고 그림을 봤습니다. 이 약도죠, 약도. 저런 성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 책이 출판 300년에 걸쳐 계속 편찬되어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계속 번역본을 출판했다. 청나라 시대 본초, 강목, 기초 위에 여러 각도로 관찰하여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강목, 본초, 강목, 서술, 본초, 강목, 저교, 뭐 책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식물 명실도 약물이 그림을 명칭약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한의학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중의학이라고 합니다. 중의학. 그러니까 중의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특히 침수가 되게 많이 발전이 되고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대한약전이 있듯이 중화인민공화국 약전 이 중국 이세부에서 편찬해가지고 관서적이고 중국 약물서적 같은 아주 방대한 서적들이 중국에서는 널리 대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본초학이 발전되는 과정들을 계속 좁았는데 여기서 그냥 눈여겨봐도 그것은 실론 본초학이 가장 오래된 서적이다. 그 다음에 이시진 본초 강목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본초 요람으로서 모범 서적으로 현재까지 되어갑니다 하는 것 정도로 얘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 고조선 시대에는 뭐 우리나라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300년사 정도 돼야 우리 국내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이 고조선 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는 전부 조금 뭐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이 전부 중국에서 발행한 책들 속에 우리 고구려 인상이 소개된다든지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 고조선 시대를 나누고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18세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무척 한의학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의학의 기원으로 보면은 중국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사는 또 있어갑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발전이 가져왔죠. 우리 한국 한의학이.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고조선 시대는 고시의 산에 돌이 많다. 그래서 뭐 돌침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유추하는 해설을 소개해보는 경우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중국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한의학 서적이 들어온 것이 언제냐면 고구려 평원왕 3년에 중국 나라 사는 지총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에 책을 좀 두고 갔어요. 약 180권 정도를 남겨왔다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한의학을 조금 연구하기 이렇게 조사해가 되고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백제에 보면 우리가 저 지리산이나 등유산 같은 아주 유명한 산 속에 한약 그 자원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백제 쪽에 오면은 체약사를 만들어요. 관에서 어느 곳에 있는 누구누구를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체약을 해서 국가에 바치라.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제 어원이 그 약초를 그러니까 이제 뭐 전라도에서 효과가 나는 약, 경상도에 효과가 나는 약, 강원도에 효과가 나는 약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싸주는 이런 만들었던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약재를 한번 발전시켜 봐야겠다. 그래서 향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우리 토지에 나는 우리나라 명칭을 쓰고 우리 이름도 붙이고 너무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향약 본초라는 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는 어떤 처방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가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면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딱 만들고 난 뒤부터는 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한의학이 굉장한 인식을 받게 되고 칭송을 많이 받게 되고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가 역수출을 하게 됩니다. 18세기 말에 들어오면 이재마가 수세보원의 사상의학을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뭐 사상체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맞아 뭐 태음이다 태양이다 수왕도 교환이다 이런 사상체제를 가지고 분류하는데 인간은 태어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자기가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간이 강한 사람이 있고 폐가 약한 사람이 있고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들여다볼 때는 소위 철학적인 그 개념이 많이 가져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의 책을 일단 만들어서 우리 이재마 선생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사후 100년이 지나면 내 한번 붙일 것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이 지금 맞아 떨어져 있다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의사 단체 그 사상의학 학파가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러 한 분야로 감당을 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고조선 시대 우리 민족 의료활동을 아주 기록을 하고 단군 신화에 쑥과 마늘이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다. 이래서 이런 내용, 고치산에 고기 많다. 그래서 동침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고구려 시대에 오면 이제 여기 뭐 당나라 왕도가 지은 매태 비호방의 토끼 공신, 수종 맥절 같은 이런 책에 오수유 모가가 모가는 중국산으로 각기, 요종, 무력, 질석 참 다 어려운 말이죠. 각자가 다리각자, 각기병 아시죠? 요종, 무력 이제 어려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차피 뭐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족하면 허리 요자에 다리 족자니까 허리나 다리가 힘이 없다. 없으는 문자 힘이 없자니까 요족은 여기라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한문을 가지고 해석을 안 하고 한글로 가지고 올라가고 이 단어를 빼야 돼요. 요족 무렵 허리나 다리가 힘이 없다. 이렇게 빼야 된다. 여기 제습한다. 제습한다는 것은 습기를 제거시킨다 하는 건데 이제 한자를 알게 되면 참 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습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원함 3년 여기 보면 평원함 3년 중국 어나라 지초에 난 사람이 약서라든지 내외제라든지 명당도 같은 이런 164권, 아까 제가 180권을 그랬죠. 164권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일본까지 건너가서 기화한다. 그러면서 고구려에 전해주고 간 책이 이 신롱본초경 3권, 신롱본초경 집필 7권, 명의필록 3권, 오보본초, 그 다음 뭐 이남지본초, 동군양록 이런 책들을 남기두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롱본초경 집주 동경이 지금 영남 동경이 지인데 보면 고려 인삼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요. 백제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 광부를 줍니다. 체약사. 관직을 만들어서 약을 채취하는 사람 따로 봅니다. 왜 이 당시에 저는 이 굉장히 백제시대로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 때는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일요일날 우리 약초 포럼에서 47명이 약초 산행을 하동 약초 산행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버스에서 내가 함부로 캐지 말고 약초에 대한 각 그룹별로 이렇게 조를 지어서 갔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해가지고 각 전문 강사들을 붙여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캡니다. 캐는데 이 시대에 벌써 봄에 캘약, 가을에 캘약, 여름에 채취할 거를 꿈을 지어서 제약사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 참 대단한 그런 머리가 아니었느냐, 발상이 아니었느냐. 저는 참 대단히 이 시대에 이를 이만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시대에 보면 체계적인 약용식물 감별 채취 등 약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는 전문인이 있었던 것 같다. 백제라면 얼마나 오래 세월이었습니까? 백제가 또 조금 발전하게 됐던 동기는 지리적 여건이 좋았다. 입지 여건 덕유산, 남덕유산, 대양산, 내양산, 계룡산, 속이산 등지에 많은 생각자원이 자생했다. 여기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통일신라 시대 신라법사방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주문입니다. 주문.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몸을 정결해야 되고 이렇게 주문을 배우듯이 배우는 그런 하나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노봉광이라고 아시죠? 노봉광 왕건 집안입니까? 그죠? 노봉광 벌집이요, 벌집. 요즘도 노봉광과 술 담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신라 법사방 만들 당시에 노봉광을 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 시대에 오면 고려에서 송나라로 간 약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했다면 그 당시에 유황이나 해송작, 솔방울 시죠, 해송작, 그다음 향유. 송나라에서 우리나라 온 약재는 정향이라는 약재는 꽃몽울이 조그마한 꽃몽울입니다. 라일락이 아시죠? 라일락 그 꽃망울이에요.
아주 그런데 저게 약이 따뜻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 다음에 정향, 목향, 우리 몸에 기를 도와주는 약, 서각, 물속불, 코뿔속 뿌리죠. 육두, 빌랑, 이런 약재는 우리나라에 생산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간 기록이 있다. 그 다음에 기존 지내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의사와 동의서가 있었고 서민을 이제 관장하는 치료기관으로서 동서대병원이라든지 해민국이 이때 만들었습니다. 아마 사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의학교육제도가 생겨가지고 과거제도가 고려시대에 생깁니다. 이게 억과가 생기죠. 현존하는 최고의서인 우인 웃음 하인식과 향약국, 아까 말한 향약국 관인들입니다. 향약이라는 말은 아까 설명한 대로 고려시대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중국산이나 국내산의 표기를 명확히 했다. 조선시대 와서 고려시대에 미처 정의하지 못했던 이런 향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국산 명칭을 전부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었고 상약, 향약, 기금방 등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개국 초기부터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발달해가지고 태초, 태조는 육학을 설립하고 그 육학 중에 의학을 하나 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태종 때는 언여제도가 정치되고 1406년부터 여자 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을 했다. 1427년 약재 채취학 가공방법에 대해서 다룬 향약 채취 원령이 나옵니다. 백제시대에 제약사를 따라놓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와서는 향약 채취 원령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욕하고 다 나옵니다만 앞으로 다 나옵니다. 향약 채취 원령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 중에 우리가 채취하는 시기를 연호를 내라 법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10월부터 우리나라 기후로는 10월 중순 하순 되면 우리가 인삼은 벌써 채취에 들어갔죠. 인삼은 9월 초에 8월 하순부터 9월 초 시작됩니다. 아주 그 채취를 많이 합니다. 하고 우리가 만약에 잎을 약재로 쓴다든지 꽃을 약재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면 늦어도 6월 7월은 해야 돼요. 이거를 6월 7월에 꽃이 피는 시기에 채취해야 될 것을 봄에 살이 올라올 때 채취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자원이 고갈되죠. 자원이 없어 치사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 씨앗을 이거를 다 익도록 기다리다가 채취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재배하는 약재야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관계였겠지만 야생약재 중에서 그만 익지도 않고 약용으로 쓰기가 아직 멀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걸려가지고 설익은 종자를 채취를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아주 아무도 못 쓰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 다음에 뿌리를 쓰는 약재를 우리가 뭐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여름철에 지상에 줄기가 방성하고 막 잎이 한참 막 자라고 있어. 이때 딱 잘라고 뿌리 되니까 이 약을 못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향약 채취를 하는 데 대해서 첫째 지식을 가졌어요. 이때 이제 그런 게 나왔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종래, 박문적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향약 집성방 아까 고려시대에서 만들었던 걸 완전히 집대성해서 향약 본초를 편성한다. 그래서 1470 이방유치 365권 방장서를 출판되고 16,590년에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민족의학으로서뿐 아니라 동서고감의 찾기 있는 동양의학사의 위대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1643년 임사암의 친구기한 방을 제출하게 되고 18세기 이후에 이재마가
1894년 4권의 동의수세본을 조사하여 사상이야기라는 독창적 이야기를 수립했다. 일본 통치 36년 한의학 말살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의학이 실했으면 완전히 살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950년 해방되고 난 뒤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한의사 제도가 법제가 됩니다. 그 전에는 배정시대에는 한의학이라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단 친구사 제도를 한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난 뒤에 저희도 저희 정조본인부터 저희 정조본인 때부터 이 한약을 만지면서 살아오고 있는 집안인데 저희 백본님이 그 당시에 그때는 전부 한지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자격을 주되 어떤 국가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한의에 종사하시던 옛날부터 해 나오던 사람을 잠정적으로 당신 한의사 해도 좋다고 무슨 만드나 이 책들을 전부 제가 산청에 있는 한의학 박물관에 가서 촬영해서 뜯어놓은 겁니다.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세만 조성하라든지 동의수세본 이 책이 바로 이재만 씨 동의수세본 향약 집선과 도움이 되었습니다.